대한당 사무총장이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석방 복권함이 정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 선동 언론, 불법 좌익 촛불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방송 신문사의 가짜 뉴스와 불법 촛불 집회, 세월호로 국민을 선동하여 박 대통령을 모함했습니다. 김한수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거짓 보도했습니다. 태블릿 PC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엮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7시간을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미래했다고 프로포폴했다는 등의 구판을 벌였다는 등의 거짓 보도 모함을 했습니다. 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 공동체라고 거짓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섹스 관련 테이프가 나온다는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고 최순실이 대통령 행세한다고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고영태의 거짓 증언을 보도로 박 대통령을 모함했습니다. 불법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을 100만 명이라고 부풀렸습니다. 이는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들이 내란 선동한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답이다라는 종북단체의 전단지가 난무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의원들이 만든 기획적인 국가내란적 탄핵이었습니다. 헌법 제84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세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형사불소추 특권을 불법으로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내용이 없음에도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은 각각의 항목당 해야 되는데 증거 확인된 죄목 없이 허위 언론과 주동자들이 짠 근거 부실한 탄핵 사유 13개 항을 묶어서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심의 없이 일괄 투표하여 탄핵 발의 6일 만에 불법으로 탄핵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이 내용을 사전에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했습니다. 증거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탄핵소추권을 불법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5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에 위반했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2조 1항에 따라 법 절차상 불법이고 위헌이므로 당시 국회의 박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으며 둘째로 권력 남용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된 적이 없으며 셋째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탄핵을 밀어붙인 국회의원 234명은 내란적인 불법 좌익 촛불 집회와 거짓 선동한 언론 보도 등을 국민의 뜻이라 속여서 헌재로 탄핵안을 소추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국회의원들에게 1. 직권남용죄 2. 직무유기죄 3. 국민선동한 불법 촛불 집회를 방조 참여를 독려한 내란 선동죄 및 내란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의 기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은 불법입니다. 국회의 동의 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 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으나 8인으로 재판했습니다.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1명 이정희 소장의 임기에 맞추어 박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한 것은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수도 없이 기각했으며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을 배제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증거 채택을 묵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10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지 못하고 증거 없는 헌법 수호 의지 결여라고 하는 허상적인 죄목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재판관들도 탄핵의 근거가 없으며 불법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의로운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악한 주동자의 술책과 압력으로 파면 결정했으며 이것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KD코퍼레이션, 미르,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등과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없었음에도 헌재가 국회에 부당한 탄핵 소추안, 불공정한 특검, 거짓 허위 언론, 좌파 불법 촛불 집회 등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은 것과 직무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 증거 없고 부당한 이유를 박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헌법 수호 의지 결여로 파면 결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특검과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22년형을 기획했습니다. 문재인 가짜 정권의 하수격인 적폐 청산의 특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삼성 이재용, 최순실, 청와대를 죽이기 위한 공포적인 특검이었습니다. 거짓 언론과 가짜 문정권과 공조하여 국민을 선동한 적폐 수사 특검이었습니다. 탄핵 소추 국회와 헌법재판소, 거짓 선동 언론 편들어 죄를 만들어 씌우는 특검이었습니다.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남발하고 박 대통령의 수사 녹화를 고집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특검이었습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 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여성 대통령을 재판 고문하여 변호사들을 총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가짜 대통령 취임 후 주 4회나 무리하게 불법 마녀 사냥 재판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을 불법 마녀 사냥 재판을 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변호사들도 총 사퇴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문정권, 북한, 공산당, 주사파, 간첩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대통령은 고문과도 같은 일체의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사들도 총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박 대통령 당시에 캐비닛 문건 공개로 박근혜 정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불법 발표하여 특검과 성운동 언론과 재판부가 박 대통령을 불리하게 일주하고 뇌물죄 등을 엮어 22년 실형 선고한 것은 불법 기획 재판입니다. 좌편향 문학의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직권남용이 아니며 적대국 간첩과 대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1월 20일에 공천 개입이란 죄목으로 징역 2년을 2021년 1월 14일 제3고심 선고해서 대법원 3부 주심은 노태학 대법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검, 법원에서 다룬 뇌물죄에 단 1원도 수수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징역 총 22년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멸공통일 정신으로 적대국 북한 공산당 김정은 참수작전,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좌익단체들의 통제 등과 같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편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같이 불법, 즉 거짓 선동 언론, 검찰,
헌재 재판과 북한의 난수 방송으로 북한 간첩들의 활동, 지금 북한 고정 간첩이 국내 5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간첩들의 활동이 의심되는 억울한 탄핵 파면으로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감금되어 있다가 오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는 애국 국민들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으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 탄핵 및 불법 재판의 주동자와 기획자들, 대법원에서 간접 증거로 공산주의자란 판결을 받은 문재인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라. 문재인 정권은 불법이며 2022년 3월 대선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가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누구를 뽑은들 우리 표가 제대로 카운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대선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선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인 곳부터 풀고 나서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억울하게 탄핵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까지 복귀시켜서 당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로 복권하는 것이 정의 정법이며 대한민국이 멸공통일로 세계화를 이룰 목표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